밝은면에서 최근 발견된 아주 오래되고 중요한 비밀 별자리 지도의 첫 번째 영상을 소개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고천문학이에요. 남반구 별 사이에 기묘하게 숨겨져 있던 이 지도는 16세기와 17세기의 네덜란드와 영국 탐험가들을 출판한 초기 별자리 지도보다 훨씬 더 오래됐어요. 이 지도가 16세기 초 스페인 제국의 적도 아래 탐험의 길잡이가 되었다고 상상해보세요. 또한 신세계 천연 자원의 지리적 위치를 제공했습니다. 만약 그 당시 1급 비밀이 있었다면 이 별자리 지도였을 거예요. 지구의 적도 위를 항해할 때 함선들은 북극성을 방향 안내별로 사용했습니다. 북극의 거의 바로 위에 위치한 폴라리스라는 이름의 북극성은 밤 동안 지구가 회전할 때 하늘에서 유일하게 움직이지 않는 별입니다. 북극성을 중심으로 찍은 시간지연 사진을 보면 극 주변을 도는 별들이 흔적을 남기는 반면 북극성은 사실상 같은 위치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적도 윗부분에서 폴라리스는 북쪽의 확실한 표지판입니다. 북극성이 수면 위에 있는 높이, 즉 고도는 적도 위에서의 위도를 알려줍니다. 하지만 지구의 적도 아래에서는 북극성이 보이지 않아요. 적도 아래에는 남극성이 없습니다. 스페인 국기를 단 탐험대가 적도에 가까워짐에 따라 북극성은 선박 뒤로 점점 더 낮아졌어요. 배에 타고 있던 스페인과 포르투갈 선원들에게 폴라리스가 물 밑으로 내려가 더 이상 그들을 안내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선원들은 방향 안내 별자리 없이 미지의 바다로 항해하며 불안해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남반구의 비밀 별자리인 남십자성을 만들었습니다. 뱃머리 앞에 나타난 밝은 별자리는 선원들에게 자신들을 남쪽으로 이끌어주는 항해 가이드가 있다는 자신감을 주었어요. 남십자성은 남반구 적도 아래 국가들의 국기에도 그려져 있습니다. 뉴질랜드, 호주, 사모아, 파푸아뉴기니 모두 남태평양에 있고 남대서양에 있는 브라질도요. 곧 알게 되겠지만 이 엄청나게 다른 지리적 위치 때문에 현대의 별자리와 비밀 별자리 지도 사이엔 불일치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원들이 비밀 별자리 지도에 만든 두 번째 별자리는 적어도 남십자성만큼 필요했지만 훨씬 작고 어두웠어요. 단지 몇 개의 희미한 별들로 이루어진 무스카 파리 별자리는 선원들에게 반가운 발견이었고 적어도 남십자성을 보는 것만큼 반가운 일이었어요. 남반구 전체는 북반구 전체보다 훨씬 더 많은 별들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남쪽 하늘은 말 그대로 별로 가득해요. 왜냐하면 우리 태양은 밀키웨이 원반의 중간보다 약간 위에 위치하기 때문이에요. 지구 적도 위의 사람들이 위를 바라볼 때는 은하수를 내다보지만 남반구 사람들은 은하 원반을 내려다보기 때문에 더 많은 별, 성운, 행성상 성운, 밀키웨이의 동반 운하인 대마젤란과 소마젤란을 봅니다. 그래서 남반구에 가장 최신의 가장 거대하고 강력한 망원경과 전문대가 있는 거예요. 남반구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다면 남쪽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 중에서 왜 어둡고 작은 별자리 무스카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선원들은 비밀 별자리 지도의 남십자성 바로 밑에 이 별을 배치했을까요? 배에서 파리는 기소식이에요. 파리가 있다는 건 육지가 가까이 있다는 뜻이에요. 스페인에서부터 항해해온 선원들에게 육지는 매우 반가운 광경이었을 거예요. 비밀 별자리 지도에 표시된 다음 별자리는 배의 좌연에 있습니다. 남쪽으로 향할 때 배의 좌현, 즉 왼쪽은 동쪽이 되고 브라질 해안의 섬 군도를 향하고 있었을 거예요. 세 번째 별자리는 또 하나의 희미하고 작은 별자리인 카멜레온 자리입니다. 카멜레온은 탐험대가 따라야 할 비밀 암호의 역할을 했습니다. 거기 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카멜레온을 저녁으로 먹고 싶다면 모르지만요. 천연자원이 없다는 뜻이죠. 카멜레온 별자리는 가지마의 표시입니다. 이 섬들에 속지 마세요. 대부분 볼모지예요. 우연으로 향하세요. 거기가 바로 본토예요. 카멜레온 동쪽 더 먼 곳에 있는 또 하나의 가지마 표시는 홀란스 날치 자리인데 저녁 식탁에 올릴만한 게 못 돼요. 계속 남서쪽으로 향해 하세요. 이제 해안을 따라 내려가면서 비밀 별자리 지도를 남아메리카 지도 위에 겹쳐볼 수 있어요. 그러면 즉시 모순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퍼스 극락조 별자리예요. 에퍼스는 남아메리카는 맞지 않아요. 극락조는 남아메리카가 아닌 남태평양 섬에 삽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 선원들이 개발한 별자리 지도를 따라 남미 일주를 계속하다 보면 많은 새들이 다양한 장소에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에퍼스 별자리는 눈에 띄게 아름다운 새로 남아메리카 본토에 적절하게 위치해 있지만 극락조는 아니에요. 아마도 선원들은 밴디드 코팅가 아니면 슈트레저만 브리슬 프론트 같은 다른 종류의 밝은색 앵무새들을 봤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베네수엘라와 가야나에 사는 화이트 팁 개찰을 봤을 거예요.
어쨌든 에퍼스는 서식지가 있는 새를 나타내고 그것은 스페인 제국이 이용할 수 있는 귀중한 천연 자원인 숲을 의미했어요. 카멜레온과 에퍼스 사이를 항해하면서 스페인 선박들은 남미의 거대한 육지 해안을 끼고 돌았습니다. 당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아마존강 하구를 지나며 선원들은 물뱀자리인 하이드그루스로 그 위치를 표시했는데 그건 분명히 아마존에 살고 있던 생명체였어요. 브랑쿠 곧 포르투갈어로 카보 브랑코는 남아메리카 대륙의 최동단 육지 지점을 나타냅니다. 해안가에는 하늘과 바다에 맛있는 먹거리가 있어요. 황새치인 도라도는 요즘에도 고급 포르투갈 레스토랑의 메뉴에 있는 값비싼 요리예요. 귀중한 해양 자원인 도라도는 저녁 식사로 카멜레온과 날치, 선원들이 배급받아 먹던 절인 돼지고기보다 훨씬 낫어요. 큰 무리 세 자리는 현재 브라질 해류를 따라 해안을 따라 항해할 때 만나게 되는 무리 별자리 지도의 다음 세입니다. 아르헨티나와 비슷한 이 지역에 큰 무리새가 있다는 것은 견과류와 과일 같은 천연자원을 나타냅니다. 다음은 불사조 자리예요. 불사조는 고전 신화에 등장하는 불멸의 새입니다. 불사조는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길에서 솟아나 다시 태어납니다. 이 시점에서 선원들은 어느 유럽인들보다 훨씬 더 남쪽으로 항해했어요. 그들의 목적지는 인도 근처의 스파이스 섬이었고 그들은 항로를 한참 벗어났습니다. 육지의 풍경은 무섭게 변했습니다. 티에라 델 푸에고, 용암을 분출하는 활화산이 있는 불의 땅이에요. 머리 위로 한 번도 본 적 없는 오로라는 빨강, 초록, 파랑의 커튼으로 밤하늘에서 물결치고 있었어요. 해류도 반대로 흘렀고 차가워졌습니다. 선박들은 태평양으로 가는 입구인 마젤란 해협을 항해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어요. 불사조 별자리는 태평양으로의 성공적인 진입과 오랫동안 기다려온 북쪽 방향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불의 땅에서 해방되었고 마침내 북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게 되면서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1603년 이래로 출판된 모든 별자리 지도가 학자리 그루스로 표시하고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루스는 학이 아니에요. 학은 남아메리카에 살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맞지 않는 모순된 별자리의 신비를 풀어봐요. 에퍼스는 극락조가 아니에요. 그루스는 학이 아니고요. 그리고 파보도 공작새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이런 오해는 1552년부터 1622년까지 살았던 네덜란드의 지도 제작자인 페트루스 플라니우스가 출판한 별자리 지표의 산물입니다. 그는 마다가스카르 섬에서 천체를 관찰한 피터 카이저라는 사람의 관측을 기초로 했어요. 마다가스카르는 1500년 13척의 포르투갈 탐험대에 의해 발견되었고 이후 수세기 동안 포르투갈의 범선들이 자주 방문했습니다. 피터 카이저는 포르투갈 선원들을 잘 알았고 그 선원은 남미의 스페인 탐험대에 탑승한 스페인과 포르투갈 선원들이 개발한 남반구 별자리에 대해 알려줬을 거예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비밀 별자리 지도요. 물론 이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없지만 별자리 이름에 혼동이 있었던 이유는 설명이 됩니다. 그 새들은 모두 남아메리카 새들이에요. 우리 비밀 별자리표에 나온 것처럼요. 현대 공식 별자리 지표에 나온 동인도 제도의 새들이 아닙니다. 그루스는 학이 아니고 플라밍고예요. 플라밍고는 칠레에 살아요. 남아메리카 서부 해안을 따라 항해하던 선원들은 플라밍고로 봤을 거예요. 어느 날 그루스 별자리는 17세기 초에 페니콥테루스라고 불렸어요. 페니콥테루스는 라틴어로 플라밍고를 뜻해요. 그루스는 플라밍고입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파보 별자리도 이름이 잘못 붙여졌어요. 파보는 라틴어로 공작을 뜻합니다. 공작도 남아메리카에 살지 않아요. 네, 공작은 남태평양에 살아요. 하지만 스페인어로 파보는 칠면조를 뜻해요. 네, 칠면조는 스페인에 살아요. 하지만 여기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포르투갈어로 칠면조는 페루예요. 페루의 유명한 새는 하늘을 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새 콘도르입니다. 파보 별자리는 콘도르예요. 공작새라기보단 칠면조에 훨씬 더 가깝죠. 콘도르의 존재는 해안에 사냥감이 있다는 걸 의미해요. 우린 남아메리카의 서쪽 해안을 항해하여 다시 적도에 와 있어요. 그리고 인도의 강인 인더스 별자리가 있어요. 남적도 해류는 그 지점에서 태평양을 가로지릅니다. 지금까지 선원들의 비밀 별자리 지도에 대해 알아봤어요. 그리고 페루 라마에 가면 라임을 많이 사두세요. 태평양까지는 긴 여정이에요. 선원들은 흔히 라임이라고 불렀는데 건강한 항해를 하려면 비타민C 섭취가 꼭 필요할 거예요.